등급 컷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등급 컷부터. 아, 황사 왜 이렇게 심하냐, 오늘. 아휴, 자, 1등급 컷이 45점이에요. 평이합니다. 일단 시험이 어렵진 않았어요. 신유형도 없었어요. 신유형 아예 없었고요.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근데 45점이다라는 거는 못하는 게 맞아, 지금. 친구들이. 자, 그리고 2등급 컷이 40점이다. 이거는 상위권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상위권이 없다는 소리예요. 2등급 컷은 보통은 43, 42선에서 형성이 돼야 돼요. 왜냐면 1, 2를 다투는 애들이 상위권인데 이 정도면 상위권이 너무 없다는 소리예요. 지금은 5% 미만일 것 같아. 정말 상위권들은. 아시겠죠? 이거 기회가 되는 거죠. 3등급 30 이거 말 다 한 거예요. 너무 심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2등급과 3등급의 갭차가 너무 심해, 이거는. 이 3등급의 친구들은 작년이었으면 3등급이 아니라 4등급이었을 친구들인 겁니다, 실력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하잖아. 32가 어떻게 3등급 컷이나 말이 안 되는 거. 이건 생명과학 2예요, 이거는. 2 과목이요. 물투나 화투 정도는 돼야 되는 거. 4등급은 뭐 항상 비슷하죠. 이것도 원래 5등급 컷이 돼야 되는 건데 의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1등급은 항상 고만고만한데 2등급 이상의 라인으로 올라가기가 굉장히 쉬운 표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올해는. 아시겠죠? 작년에도 내가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너무 이거 심하지 않냐? 못하는 것 같지 않아? 했는데 올해는 더 심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등급컷 100% 해볼게요. 신유형도 없었고요. 주의할 점도 딱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이하게 좀 해설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 자, X는 아까 식물이라며. 그지? 광합성은 물질 대사죠. 당연히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니은은 적응과 진화의 예시죠. 환경에 맞게 뭔가 변화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효소가 이용되죠. 당연히 광합성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기억은 세포호흡을 통해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로 분해가 된다는 건 단백질이죠. 기억은 단백질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포호흡을 통해 니은이 디귿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는 이제 ADP가 ATP로 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ADP가 니은, ATP가 디귿이 되겠다. 자, 기억 틀렸고요. 니은 가에서 이화작용이, 호흡이 이화작용이죠. 그 다음에 디귿은 ATP는 생명활동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니까 정답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혈관에 기름 끼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혈관에 기름 끼는 거 고지혈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기억 맞고요. 그 다음 고혈압은 당연히 많이 먹어서 대사량이 섭취량보다 적으니까 당연히 고혈압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고 비만. 대사성 질환에는 기억이 있다. 그치? 대사성 질환 중에 하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은 5번이 되겠다. 4번. 빠르게. 자, 요거 그래프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이제 항상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드렸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DNA 상대량이 1일 때, 2일 때 요거 세포수. 자, 요 1일 때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원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에서 2 사이는 S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2일 때는요, G2기랑 M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 기억 구간 1에는 간기의 세포가 있다. G2기까지가 간기죠. 그러니까 맞고요. 구간 2에는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거. 체세포 분열은 분열기 때, 핵분열기 M기 때 염색 분체로 분리가 되는 세포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되셨나요? 그 다음에 디귿. 핵막이 이제 소실된 세포는 구간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많다. 구간, 2가 어디죠? 2가 여기. 2에서가 구간 1에서보다 많다. 핵막이 소실된다라는 건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분열기 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M기만 핵막이 소실됩니다. 그러니까 2 때가 더 많다. 잠시만 분필 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총 생산량은, 그러니까 총 광합성량이랑 총 생산량 똑같은 거죠. 총 생산량은 이제 호흡량 플러스 순 생산량으로 이제 구분이 되죠. 근데 순 생산량은 또 뭐 이제 뭘로 구분이 되냐라고 했을 때 일단 먹히는 양, 1차 소비자에게 먹히는 피식량, 그 다음에 죽어서 혹은 낙엽이 떨어지는 이제 썩는 양이죠. 고사 낙엽량, 그 다음에 생장량,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자, 요거 보시면 이제 말이 나오죠. 답이 나오죠. 자, 그래서 기억은 피식량입니다. 요게 이제 기억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고사량, 낙엽량, 생장량 포함해서 요 니은이 순 생산량이 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자, 기억. 식물 군집의 광합성량이 증가하면 총 생산량이 증가한다. 뭐, 맞죠?
광합성량이 생산량이니까 그 다음에 니은 1차 소비자의 생장량이 기억이 아니라 이 안에 1차 소비자의 생장량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1차 소비자의 뭐 호흡량이랑 배출량, 생장량, 자연사량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지. 틀렸고 디귿 분해자의 호흡량은 니은에 포함된다. 자, 요게 이제 분해자한테 가는 거죠. 요게 이제 분해자로 가는 거니까 니은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다. 됐지? 자, 6번 근수축이 좀 쉽게 나왔죠. 여기서 문제는 자, 기억은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겹치는 구간이죠. 겹치는 구간. 겹치는 구간에서의 하나. 전체 이제 2분의 1이죠. 곱하기 이제 2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한 곳만 나타냈으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i대에다가 2분의 1 곱한 거죠. 이렇게 한 구간에 액틴만 있는 구간. 자, 그런 상태에서 T1, T2 이제 표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요. 자, 우리가 이걸 보고 이제 A를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할 때 기억하고 니은을 더하면 얘가 뭐가 되냐라고 했을 때 액틴의 반띵이 됩니다. 액틴의 반띵이 되죠. 근데 액틴 길이는 절대로 바뀌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액틴의 길이는 0.8, 그러니까 반띵은 0.8로 일정해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적으로다가. 아시겠죠? 그럼 이제 얘네들이 더해서도 0.8이 돼야 되니까 요거 한 개당 0.4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기억 플러스 니은에다가 2를 곱한 것은 액틴의 길이입니다. 액틴. 그리고 요 값에다가 H대를 더하면 전체 길이가 되죠. 전체 길이. 전체 길이. X.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 길이를 좀 나타낼 수 있지 않겠냐. 1.6에다가 0.8 더하니까 얼마예요? 이거 2개 곱하면 1.6이니까 거기다 0.8 더하면 2.4가 되죠. 됐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변화량으로 문제를 풀어줘라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T1에서 T2로 갈 때 이제 변화량을 보시면 자, 기억은 마이너스 0.2만큼 감소합니다. 겹치는 구간이 감소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얘가 이완됐다라는 얘기고요. 겹치는 구간이 감소했다라는 거니까. 겹치는 구간이 증가하게 되면은 수축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변화량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억이 0.2만큼 이제 감소했고 니은은 0.2만큼 증가했다라는 거야. 그럼 H대는 양쪽 대칭이니까 2배로 감소를 하거나 2배로 증가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T1에서 T2로 가면 이완을 하는 거니까 H대는 증가해야 됩니다. 얼마 증가해야 2배로 증가하면 0.4만큼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럼 원래 길이가 0.4였다는 소리죠. 그래서 0.4만큼 증가를 했다라는 소리지. 그리고 전체 길이도 마찬가지로 0.4만큼 증가를 하는 거죠. 증가를 해야만 되는 거잖아. 이완이 될 때. 그러니까 원래 2.0이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 됐죠? 그래서 기억 A는 0.4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T1일 때 전체 길이는 2.2가 아니라 2.0이 돼야 되죠. H대 길이는 T1일 때가 더 짧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다. 자, 7번 보시면 A는 뭐예요? 이건 이제 암기죠. 그림 암기. 대뇌입니다. A는 대뇌이고요. B는 간뇌가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위에 연결된 거 앞이 짧으면 교감이고요. 그지? 간뇌에서 연결이 되긴 했는데 앞이 짧으면 교감이고 그 반대면 부교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아, 물론 이거 이제 연수에 연결돼 있네요. 얘는 연수에 연결돼 있다. 이렇게. 그리고 일단 조절 중추 자체에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얘는 부교감입니다. 두 가지 힌트가 있죠. 앞이 짧은 게 교감인데 앞이 짧아야 교감인데 얘는 앞이 짧지 않으니까 부교감이고 반대니까. 그리고 조절 중추에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부교감이다. 두 가지 힌트가 다 있잖아. 교감은 어차피 척수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척수에서. 교감은 척수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고 앞이 더 짧아야 돼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래야 이제 교감이 되는 거죠. 얘는. 자, 근데 부교감이니까 기억은 이제 부교감이 될 거고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이 될 거고요. 기억. 자, 대뇌의 겉질은 신경세포체 회색질. 대뇌의 겉질은 신경세포체 회색질이니까 기억 맞죠? 니은 뇌줄기가 뭐니? 뇌줄기는 뭐와 뭐의 영역입니까? 연수. 중간뇌부터죠. 중간뇌. 그 다음에 뇌교. 그 다음에 연수를 아우르는 곳을 이제 뇌줄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틀렸죠.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 이제 기억이 나오면 부교감 신경 아세틸콜린이 나오면 위액 분비가 어떻게 돼요?
편할 때는 소화가 잘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액분비가 촉진돼야죠. 틀렸지. 정답은 1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8번. 아, 황사 씨. 목 아파 죽겠네. 어디 나라 때문에. 언급하면 또 잘리겠지, 유튜브에서. 자, 8번. 그렇지 않아요? 자, 8번. 결핵은 뭐야? 세균이죠. 결핵균, 세균 맞고 감염성. 말라리아는 원생 동물, 원생 생물 중에 원생 동물이죠. 그러니까 니은도 맞고요. 독감은 바이러스니까 세포 분열이 아니죠. 증식은 맞는데 세포 분열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이거는 그냥 T1 시점에서 이거 그래프를 좀 그려볼까요? 자, T1 시점에서 이제 탄수화물을 섭취했다네. 그때부터 증가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X는 인슐린이죠, 당연히.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부터 증가를 하니까 인슐린이 나와야 되겠죠.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됐죠? 그리고 요게 하나가 더 있어. 인슐린이 많아지잖아요. 요건 알아두세요. 인슐린은 이제 두 가지 역할이에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간에서 포도당을 세포로 흡수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포도당의 함량을 줄이기도 해요. 혈액에서 세포로 보내버리는 거야. 그래도 혈당량이 낮아지죠.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중 X의 농도가 높을수록 이 혈중 X의 농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돼? 얘가 세포로의 포도당 유입량이 증가를 하는 거죠. 인슐린이 높아질수록 세포로 가는 양이 많아진다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다. 여기가 이제 C1, 여기가 C2.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베타세포에서 나오죠.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나오니까 기억 맞고요. 니은 단위시간당 혈액에서 조직세포로의 그러니까 세포로 가는 양이 얼마나 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인슐린이 많을 때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T2일 때가 더 많아야 되고요. 간에서 글리코젠의 분해는 인슐린이 아니라 인슐린의 반대, 기량작용의 반대 호르몬인 글루카곤이 나오는 거니까 인슐린과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인슐린이 많을 때는 글루카곤이 적죠. 인슐린이 적을 때는 글루카곤이 많죠. 결론 글루카곤은 이때가 더 많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틀렸죠.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다. 기억, 니은. 됐니? 10번. 이거는 뭐 탐구 방법에 대한 것들. 일단 가설을 설정했으면 연역적 탐구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미럼이 스티로폼을 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가설을 했잖아.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그럼 연역적 탐구 방법이지. 그래서 미럼을 여기는 뒀고요. 이제 여기 안 뒀습니다. 그때 스티로폼이 질량이 감소했다라는 말은 미럼이 먹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대조실험 수행됐고요. 기억은 스티로폼의 질량을 측정했잖아. 그러면 그건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미럼이 있냐 없냐가 조작 변인이 돼야 되고 그의 결과로 인해서 스티로폼의 질량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게 종속 변인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디귿 틀렸죠? 기억은 종속 변인이 돼야 돼. 됐니?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다. 자, 다음에 11번. 이렇게 11번. 자, 11번은 이제 전달이 있겠네요. 전달. 이렇게. 오잉. 야, 이거 방향 잘 봐라. 얘들아, 방향. 방향을 보세요. 전달의 방향. 자, 이게 여기 이렇게 전달이 되고 여긴 이렇게만 전달이 되는 거죠. 방향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 자극은 이렇게 자극을 줬대요. 자, 여기가 D1이랍니다. D1. 자,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 일로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못 가는 거. D2까지는 가겠죠. 근데 D2에서 D3로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뒤로. 여긴 전달이 되죠. 여기 자극을 주면 여기는 다 받겠지. 활동전이가. 근데 여기는 안 간다고. 이렇게 못 간다고. 반대로. 그래서 여기는 항상 무조건적으로다가 70mV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100%. 이렇게 자극이 안 가니까. 됐니? 이렇게 연결해서 써볼게요. 자, 1과 2가 막전이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50 여기 기억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81. 자, 그래프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바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자극 후에 1초일 때 막전이가 얼마야?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50mV 정해져 있고요. 2초일 때는 플러스 30mV, 그 다음에 3초일 때는 마이너스 80mV. 요거 세 개만 가지고 가시면 되죠. 나와 있는 것만 가지고 풀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속도는 다 A로 갔대요. 속도. 분석은 일단 됐고요. 그 다음에 자, 경과된 시간이 4초일 때 1과 2를 나타낸 건데 1과 2는 이제 D2랑 D3 중에 하나랍니다. 1과 2는 D2와 D3 중에 하나래. 근데 봐봐. 자극 후에 전체 4초가 흘렀거든요. 그러면 자극 지점은 이제 둘 다 마이너스 70이겠지만 이제 나머지를 보셔야 돼. 여기랑 여기죠. 이렇게. 근데 속도가 똑같다며. 근데 얘가 껴있으면 여기서 일로 가는 게 여기서 일로 가는 것보다 A가 여기서 일로 가는 것보다 B가 여기서 일로 가는 게 더 빠르겠지. A가 더 느리겠죠. 그러면 자극의 이제 진전도가 누가 더 빨라야 돼? B가 더 빨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요걸 써볼게. 얘는 자극 후 몇 초예요? 1ms죠. 얘는 자극 후 몇 초요? 3초가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잠깐만, 거리 나와 있나요? 나와 있구나. 거리가 2cm, 2cm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되셨나요? 되나요? 이렇게 2cm, 2cm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이제 70인대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마이너스 70인대가. 그럼 이제 하나씩 좀 해보겠습니다. 속도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속도 4초니까 자극 후 4초니까 마이너스 70 여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가 이제 넷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70이 반드시 돼야 돼. 맞죠? 마이너스 7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B니까 그럼 여기밖에 없잖아. B가 무조건 여기 마이너스 70이 돼야 되잖아요. 여기가 D3지 뭐야. 이게 B 거니까 얘가 B가 아니니까 얘니까. 근데 여기 이미 있으니까 마이너스 70이잖아.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80이라는 얘기고, 항상 시간은 가는데 걸린 시간, 자극 후의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자극 후에 3초다 라고 한다면 얘가 가는데 걸린 시간은 1초가 돼야 전체가 4초가 되죠. 전체가 4초니까. 그지? 그럼 속도는 얼마야? 1초에 2cm를 갔으니까 둘 다 속도는 2cm/ms가 된다. 그리고 얘는 이제 D2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를 볼게요. 자, 얘는 자극 후에 몇 초인 거야? 마이너스 50이니까 1초가 되는 거죠. 그럼 전체 시간에 의해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데는 몇 초 걸리는 거야? 3초 걸리는 거죠. 3초. 근데 봐봐. 요것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게 속도가 똑같은데 2cm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몇 초예요? 속도가 2니까. 어차피 1초죠.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 가는 데는 몇 초가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이거는 2초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시간까지 분석이 다 끝난 거죠. 자, 그럼 기억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2초니까 자극 후에 몇 초야, 여기가? 가는데 2초, 자극 후 2초가 돼야 4초가 될 거 아니야. 자극 후 2초니까 얼마? 플러스 30이 된다는 거지. 끝. 자, 기억 1은 D3다 맞고요. 속도 2cm/ms 맞고요. 기억은 플러스 30이다 맞죠?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시간 안 부족했어요, 이번에? 부족했어? 연습해야 돼, 이제. 자, 12번은 조금 특이한 거. 근데 신유형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상염색채랑 X염색채만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Y염색체에 있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자, 근데 정자는 그러니까 하나가 정자의 이 테크트리고, 그치? 과정이고, 하나는 난자의 과정이에요. 근데 Y염색체는 정자밖에 없잖아. 정자 쪽밖에 없잖아. 그걸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세포가 3개밖에 지칭 안 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 이렇게. 자, 일단 유전영질 얘 자체가 Y에 있는 애고 얘는 X에 있는 애랍니다. 그럼 일단은 얘는 여자애는 없어요. 그죠?
그럼 있는 거부터 일단 얘기를 해야 돼. 자, 있는 건 일단 정작 거죠. 그리고 1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분체를 생각해봐라 라고 했잖아. 1이라는 거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여기가 1이죠. 1. 그러니까 분체 하나, 염색체 하나당 분체 하나, 유전자 하나. 여기는 두 개씩 있거든, 이렇게. 여기도 두 개씩이거든요, 라인이. 근데 여기 이제 하나씩이잖아요. 근데 정자 라인에서 Y니까 무조건 정자만 있어야 되는데, 그 두 개 중에서 얘는 두 개씩이고 얘는 하나씩이니까 1이라는 거는 무조건 2밖에 안 되잖아. 이걸 생각을 했어야지, 그지? 자, 그런 다음에 4라는 숫자는 무조건 핵상이 뭐라 했어요? 2n입니다. 4라는 거 나오면 무조건 핵상이 2n이에요. 얘는 n이죠. 근데 2n이 두 개거든요. 얘도 2n이고 얘도 2n인데요. 아이 그럼 어떡할까요? 라고 했을 때, 야, 이건 x 염색체가 두 개 있다라는 거 아니야?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게 뭐야 그러면? 난자지. x가 두 개 있는 건데, 그지? 그러니까 이 난자는 스몰 b, 스몰 b, 스몰 b, 스몰 b, x 염색체 두 개가 복제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유전자형은 스몰 b만 두 개 있는 유전자형이 될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럼 a는 당연히 없죠. 이렇게. 자, 그럼 이게 남은 거 하나가 이제 1일 거 아니야? 1은 핵상이 2n이죠. 그럼 x도 있고 y도 있어야 돼. x 있고 y도 있고. 복제된 거니까 두 개죠. 무조건 2로 가야 되니까, 짝수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남자는 어떻게 돼 있는 거야? x 하나에 y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끝. 자, 기억 A는 2다. 맞죠? 기억의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는 1이랑 3 둘 다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2에서, 근데 봐봐. 얘가 이쪽으로 y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y가 간 거잖아. 지금 이렇게. 그지? 그럼 이쪽으로 x가 가야 되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x 염색체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니 더하면 상염색체만 22개, x는 없어요니까 22가 돼야 되겠죠. D가 틀렸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니? 13번. 맞았어? 13번? 오, 잘하시네요. 아. 자, 13번.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니까 독립이죠. 1대 1대 1이고요. 세 쌍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대문자로 결정이 되니까 다인자죠. 그래서 가는 세 개로 이루어지는 다인자, 세 쌍 독립 다인자. 우리 연습했잖아, 많이. 나는요, 라지 스몰이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같아요.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같아요. 우열관계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라는 게 유전자형과 표현형이 같다라는 거잖아. 어떻게 같은데? 라지, 스몰이, 이렇게 각자 이게 유전자형이자 표현형인 거잖아. 이렇게. 됐죠? 자, P의 유전자형은 부모 중에 한 명인 P는 그냥 이렇게만 봐요. 대문자가 몇 개예요? 그냥 가에 대한 대문자가 몇 개야? 4개. 우리 분명히 미리 연습했다. 대문자 3개에서 이제 벗어났어. 대문자 4개도 나온다고 충분히. 그래서 대문자 4개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P와 Q는 가에 대한 표현형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몰라도 가가 같다라는 거는 이 친구도 대문자가 4개라는 소리야. 근데 4개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4개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어떻게? 일단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아빠처럼 똑같이 이렇게 되는 경우. 이형접합 2개에 동형접합 하나인 경우 가능하죠? 아니 뭐 라지비 스몰비 라지디 스몰디 해도 돼. 어쨌든 이형접합이 2개, 동형접합이 2개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동형접합만 3쌍인 경우. 요런 거 가능하잖아. 자, 그럼 둘 중에 뭐냐라는 얘기거든요. 그거 말고는 경우의 수가 없지. 자, 이제 경우의 수가 2개로 나눠집니다. 자, 일단 계속 볼게요. 자, 이 사이에서 A가 태어날 때 A의 유전자형이 대문자 4개와 라지비 스몰비 라지디 스몰디니까 대문자가 4개인 사람과 라지로 태어날 확률. 이렇게 태어날 확률이 8분의 1이랍니다. 표현형이 같을 확률이니까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럼 이게 8분의 1이랍니다. 자, 어차피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라는 건 당연히 알겠지,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나오는가? 1번의 경우에서부터 볼게요. 만약에 1번이라고 한다면 엄마인지 아빠인지 모르겠어. 근데 일단 Q가 1번이다라고 한다면 독립일 때는 내가 이렇게 선을 그으라고 했지. 가의 자리, 올 자리 다 독립이니까 어차피. 그러면 2개 올 수 있어요. 2개 올 수 있어요. 2개 올 수 있어요. 2개 올 수 있어요. 라지디만 올 수 있어요. 이렇게. 라지디니까 이렇게. 자, 그럼 전체 경우에서 얼마? 2의 4승분의 대문자 몇 개 와야 엄빠처럼 4개가 돼요.
이미 두 개가 있으니까. 4개 중에 2개입니다. 4C2가 되죠. 그럼 얼마야? 16분의 6이니까 8분의 3. 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미 탈락이에요. 왜냐면 얘네 둘이 뭔가 이제 라지, 스몰이 어떤 게 나와도 3분의 1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번이죠. 틀렸어. 그래서 이제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태어나야 돼요? 했을 때 똑같이 선을 그어볼게요. 뿅 했을 때 여기 2개 올 수 있어요. 여기 라지 A만 올 수 있어요. 그죠? 여기 2개 올 수 있어요. 여기 라지 B만 올 수 있어요. 자, 여기 라지 D만 올 수 있어. 여기 스몰 D만 올 수 있어가 됐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엄빠처럼 일단 2의 2승이죠. 4분의 엄빠처럼 대문자가 4개가 되려면 대문자가 몇 개만 오면 돼요? 하나만 오면 되니까 2C1이죠. 뭐야 이게? 그래서 얘는 2분의 1 이렇게. 그럼 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됐죠? 뭐가 4분의 1이지? 아, 라지가 될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얘기죠. 라지. 근데 아빠가 라지 줄 확률은 일단 이거 2분의 1이죠. 엄마도 라지 줄 확률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2분의 1. 그럼 엄마는 뭐란 얘기야? 유전자형이? 라지 스몰이라는 얘기지. 끝. 오케이, 이제 문제 풀게요, 이제. 자, A가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 대문자가 3개죠. 대문자가 3개이면서 라지 스몰이인 사람과 표현형이 모두 같을 확률. 자, 이렇게 나올 확률을 얘기를 한대요. 자, 쉬운 거부터 가세요. 얘는 2분의 1이죠, 당연히. 이형접합 사이에서 이형접합이 나오는 거니까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선을 그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선을 그어서 가는. 자, 그러면 올 수 있는 거 정해져 있잖아. 이거 똑같잖아,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이거는 똑같거든요, 상황이. 그럼 대문자가 3개 오는 거니까 이미 대문자가 3개가 다 차있지. 그럼 여기가 소문자가 무조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이죠. 그래서 정답 얼마? 8분의 1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됐나요? 좋습니다. 14번.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게 생명이 초반부터 쉽게 나오지? 그죠? 올해 좀 응시 인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8월에 6월을 보면 대충 각이 나오긴 하는데 6월이 이제 졸업생까지 껴가지고 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6월에 또 예전처럼 생명과 지구과학이 포텐이 터졌어, 몰렸어, 예를 들어 어렵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수능이. 아시겠죠? 자, 일단 비림프구가 분화가 되면, 자, 항체를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니까 기억은 형질세포죠. 그리고 니은은 항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형질세포와 동시에 만들어지는 게 기억세포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항체의 농도를 딱 봤을 때, X랑 Y를 같이 주사했는데, X만 이제 급발진, 2차 면역을 하고요. 그 다음 Y는 이렇게 슬그머니 나오니까 얘는 1차 면역이죠. 당연히 이제 처음에 얘가 맞은 거는 뭐란 얘기예요? 처음에 맞은 거는 X에 대한 면역이 있다는 얘기죠, 이미. X에 대한 내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이제 맞았던 A는 X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항체가 있으면 무조건 체액성 면역입니다. 기억도 맞죠. 자, 그 다음에 디귿. 구간 1에서 기억이 디귿으로 분화를 한대요. 자, 형질세포는 분화하지 않습니다. 형질세포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무조건 항체를 만드는 일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5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에서 세포 A의 핵형 분석 결과 관찰된 10번 염색체와 성염색체 XY잖아요. 남자죠? A는 22쌍의 성염색체를 가진다. 이 뭐 문제가 왜 이래? 자, 니은 맞죠? 자, 기억과 이거 분치잖아. 기억과 니은의 유전 정보는 같다. 다르다네요. 그러니까 틀렸죠. 정답은 2번. 이렇게. 쉽지 않네. 자, 이렇게. 혈중 호르몬의 농도. 자, 일단 이것을 아셔야 되겠죠. 네, 써놓고 할까요? 시상하부에서 뭐가 나와? 호르몬, TRH, 티로이드 글랜드, 릴리즈 호르몬. 그 다음에 이제 뇌하수체 전엽에서 그러면 뭐가 나와요? 티로이드 글랜드 스티뮬레이트 호르몬. 그 다음에 이제 갑상샘이 자극을 받으면 여기서 이제 티록신이 나와서 간으로 가는 거죠.
맞죠? 그럼 TSH가 나와야 티록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후행적인 겁니다. 후행적인 거라는 말이 뭐예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티록신을 제가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티록신이 이렇게 좀 슉. 자, 티록신이 이제 많이 나온다라는 게 이제 무슨 말이냐. 그때 이제 처음에 정상인에서 티록신 분비량이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다가 자, 이때는 이제 TSH가 안 나와. 그러다가 너무 많아지는데? 자, 그래서 좀 제재를 하려고 얘가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나중에 작용이 돼요. 얘가 안 나오기 시작하거나 좀 시간이 흘렀을 때 얘도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줄어들면 그때 이제 조금 있다가 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리고 TSH가 갑자기 늘어나면 어떻게 돼? 바로 늘어나지 않아요. 좀 시간이 흘러야 그때 늘어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T1일 때 이 사람한테 TSH를 투여를 하면 투여 전보다 티록신의 분비가 더 높아져야죠. 억제가 아니라 이제 활성화가 돼야죠. 촉진돼야지. 니은 티록신 분비 모든 호르몬은 다 음성 피드백 맞고요. 갑상샘은 TSH의 표적 기관이다. 맞죠? 정답은 4번. 야, 벌써 라스트 페이지. 17번 유전입니다. 자, 가는 상염색체 한 쌍에 있는 유전자. 자, E가 D랑 F에 대해서 우성이다라는 정보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표현형이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뭐 얘는 E나 D, F 셋 중에 하나겠죠. 자, 일단 표현형 좀 써보면 얘는 니은, 기역, 니은. 자, 일단 옆에 나와 있는 걸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구성원 367에서 라지디의 성대량이 21빵. 우리가 눈에 띄는 게 하나가 있네요. 뿅. 그죠? 두 개랍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무조건 라지디가 될 것이고요. 요 기억은 이제 그러면 D라는 것에 대한 표현형이 되겠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니은하고 디귿은 뭐 아니면 뭐예요? E거나 F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여기를 보실래요? 니은 사이에서 디귿이 태어났습니다. 뭐라?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자식한테 나타나면 이거는 복대립이고 나발이고 무조건 열성이다라고 했죠. 단일 인자에서는. 이제 복대립, 단일 대립 상관없이 부모한테 없던 형질이 자식한테 태어났으면 얘가 열성이란 얘기야. 근데 이는 이미 우성이잖아. 얘 뭐예요? 무슨 형질이야? 디귿은 F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F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F의 표현형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 정해졌다. 그럼 니은이 2가 되겠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일단 2가 하나씩은 있어야 돼. 그치? 자, 그리고 이 니은도 2가 하나씩 있어야 되겠죠. 하나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요 디귿은 F가 있어야 되겠죠. 얘도 F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일단. 됐어요? 그리고 이 D가 부모 한 명이 줬으니까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요걸 보세요. D가 하나가 있대. 어라? 그러면 F랑 D를 둘 다 가지고 있는데 디귿, 즉 F의 표현형이 나왔거든요. 그럼 누가 우성인 거야? F가 우성인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E, F, D 순서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됐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됐죠. 그리고 2는 누가 줬을까요? 2는 여기서 줄 수가 없어요. 2가 있으면 2의 표현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는 여기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조건 무슨 표현형이야? 니은의 표현형이 돼야 되는 거지. 2.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일단 D 하나 여기 있겠죠. 그죠? D를 이제 하나씩 줬으니까 이렇게 이제 나눠줬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7번을 딱 보니까 D가 없대요. D가 없대요. D가 아예 없다라고 한다면 2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얘는 뭐예요, 무조건? FF가 돼야 돼. 왜냐면 2가 있으면 2의 표현형이 나와야 되는데
E가 없어. 그래야 이제 디귿의 표현형이 나오죠, F. 근데 D도 없대. E도 없고 D도 없으니까 FF밖에 안 돼. 그럼 부모가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F는 누가 줬어요? 이렇게. 자, 그럼 A의 표현형은 뭐예요? F. 끝. 아이고, 목이야. 자, 기억. D는 F에 대해서 완전 음성 아니다. 반대다. 니은. B의 표현형은 니은이다. 2가 돼야 되니까 맞죠? 2가 니은이니까. 자, 7의 동생이 태어날 때 A와 표현형이 같은 확률. A가 디귿이죠? 그러니까 얘 동생이 태어날 때 자, F가 태어날 확률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일단 2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FF밖에 안 되지 않아요? 4번. 정답은 4번.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9번. 18번. 18번 할게요. 이거를 틀리면 안 돼, 님들. 이거는 거저주는 문제예요. 자, 전체 면적이 1제곱미터래요. 1m라는 소리죠. 방형군이 200개랍니다. 근데 이거 200개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상대 빈도가 이미 나와 있거든요. 자, 우린 이걸 통해서 상대 밀도를 바로 계산하고 갑시다. 상대 밀도는 공식이 뭐였어요? 전체 숫자분에 해당하는 종의 숫자 곱하기 100%잖아. 그럼 전체 숫자는 얼마야? 200마리죠. 200마리 다 더하면. 자, 200분의 30이니까 15%. 30%, 20%, 35%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개체당 지표를 덮는 면적. 자, 그러니까 이거죠. 한 개. 저기 식물을 한 개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치, 내 마음이지. 자, 그러면 이제 한 개당 면적은 얘가 이제 0.8. 그러면 전체 면적은 얼마일까? 덮는 면적. 이 종이 덮는 면적으로 계산할 수 있죠. 수를 아니까. 그럼 전체 덮는 면적은 얼마일까? 0.8 곱하기 30은 24.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그냥 한 번에 쓰고 가자. 0.4, 0.6, 0.4. 자, 그러면 얘는 얼마야? 0.4 곱하기 60, 24. 0.6 곱하기 40, 24. 0.4 곱하기 70, 28. 됐어요? 전체 얼마야? 다 더하면? 깔끔하게? 100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전체 그 면적 분해. 그러니까 피도의 합, 이게 피도잖아, 피도. 이게 의미하는 게 피도야, 피도. 그 덮는 면적 자체가 의미가 피도잖아. 그러니까 피도가 이거거든요, 피도. 그럼 우리가 상대 피도도 알 수 있어요? 상대 피도는 옆에서 봐요. 상대 피도. 이렇게 그대로 그냥 100이니까 24%. 24%. 24%. 28%. 됐죠? 오케이. 자, 상대 빈도만 이제 마무리하면 돼요. 상대 빈도. 상대 빈도는 30% 기억이 돼. 야, 이게 이 상대 빈도는 다 합쳐서 얼마가 돼야 돼? 다 합쳐서 100이 돼야 되잖아. 그럼 이거 다 합쳐서 100이 되려면 기억 얼마예요? 15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리고 우점종 물어보면 우점종 구하는 거는 상대 밀도, 상대 피도, 상대 빈도 다 더한 게 제일 커야 돼요. 그지? 자, 구분하는 법 알려줄게. 봐봐. 일단 얘네들끼리 한번 구분해볼게. 이게 피도가 똑같으니까. 다 덧셈 하고 있지 말라. 우리 시간 없잖아. 시간 부족했다며. 이런 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요. 봐봐. 이렇게 얘네 같은 애들끼리 비교를 해볼게. 15, 30, 30, 15 탈락이야. 그러면 똑같으니까. 일단 얘네 아니야. 맞잖아. 똑같은데 어떻게 우점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비교하는 거예요. 야, 달라. 그럼 일단 이렇게 비교해볼게. 20, 35, 35, 20 똑같지. 더한 게. 그럼 이게 더 큰 게 우점정이지. 그냥 잔머리를 좀 쓰라니까. 그렇게 덧셈 다 하지 말고. 자, 기억 맞죠? 그 다음에 니은 A의 상대 밀도는 어디 갔어? A의 상대 밀도는 D의 상대 피도보다 크다. 아니요? 얘가 더 큰데? 자, 우점정은 C가 아니라 D다.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다. 됐죠? 어려운 거 없잖아. 이런 거 고민하고 계산하지 마세요. 솔직히 니네 이거 다 더해봤지? 더했지?
하지 말. 여기서부터 눈치를 챘어야지. 그치? 똑같은 숫자가 있는데. 자, 됐습니다. 19번. 이거는 뭐, 말로 하자면. 아니. 자, 혼자 있을 때 더 잘 돼, 이렇게. 단독.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있으면, A랑 같이 있으면 이렇게 덜 잘한대요. 그지? 자, 기억 혼합배양 했을 때 원에서 원이건 투건 A와 B는 한 군집을 이룬다. 같이 있으니까 혼합배양이죠. 기억 맞고. 구간 2에서 B에 작용하는 환경 저항은 단독 배양했을 때보다 혼합 배양했을 때 더 크니까 더 못 자라겠지. 그치? 단독 배양했을 때가 혼합 배양했을 때보다 작아야죠. 혼합 배양했을 때가 더 커야지. 그 다음에 A와 B의 상호작용은 상리공생은 둘 다 플러스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줄어들었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상리공생이 아니죠, 일단.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20번. 한 번도 접해보지는 못했을 거야. 그 위에 써놓으세요. 성염색체가 껴들어간 좀 그렇지. 성염색체 포함 다인자. 우리가 다인자 유전은 전부 다 상염색체로만 풀었었잖아. 근데 성염색체가 껴있는 겁니다. 괜찮아. 풀이 방식은 비슷해요. 봅시다. 일단 혈액형은 9번 상염색체 있답니다. ABO식 혈액형이고요. 9번 상염색체에 이제 라지알과 스몰알이 있대. 얘네들이 연관입니다. 근데 라지-T와 스몰-T는 또 성염색체 있어요. X염색체 있답니다. 근데 이제 웃긴 건 얘네가 같이 작용하는 다인자라는 얘기죠. 다인자.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남자의 경우만 조금 이제 달라지겠죠. 자, 다행히 아빠, 엄마, 아들 3명밖에 없습니다. 가계도를 좀 미니 가계도로 이렇게 아빠, 엄마, 아들. 자, 아빠의 정자 형성 과정과 엄마의 난자 형성 과정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정상인 아들이 태어났으면 뭐야? 2 플러스 제로로 태어난 아들이야. 에?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1이 만나서 2n이 태어난 거죠. 요거. 그러니까 한 명이 몰빵해주고 한 명은 안 준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일단은 성염색체부터 배치를 좀 해볼게.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배치하고요. 엄마는 XX. 자, 일단, 아이고, 목이야. 자, 아빠. 자, 라지알과 라지T를 더해서 3이래요. 그러면 어차피 들어갈 자리가 3군데밖에 없어요. 이렇게. 3군데밖에 없다니까? 그러면 이게 다 대문자란 소리잖아요. 여기는 뭐가 돼야 돼? 성염색체니까, 라지T.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라지알. 근데 아빠 AB형이래? 그럼 이렇게 연관돼 있겠지. 연관. 그래야 이제 라지알과 라지T가 더해서 3이죠. 그 다음에 마더 뭐야? 마더는. 일단 B형이고요. 하나래. 몰라. 그럼 나중에 봐, 다시. 자, 그 다음에 아들을 딱 볼게. 아들도 자리 만들어주자. 자, 이렇게 됐고요. 아들은 O형이니까 O형 자리는 좀 확실합니다. 이렇게 O형 자리 확실하죠. 이렇게. 자, 근데 O라는 거는 아빠가 줄 수 없거든요. 그럼 누가 준 거야? 엄마가 준 거죠. 엄마가 그럼 하나는 뭐가 돼야 돼? O가 돼야 돼. B형이라며. 그럼 B오지 뭐. 그러면 자, 봐봐. 여기에 무언가 연관돼 있을 건데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건데 요것만 2개 준 거 아니냐? 이렇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들이 라지알과 라지T가 더한 게 2개라고 하거든요. 근데 봐봐요. 이 5에 달려있는 이 알파벳은 똑같아야 돼. 대문자거나 소문자 이거밖에 안 돼. 똑같아야 되니까. 똑같은 걸 2개 준 거니까. 근데 2개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 만약에 스몰T가 들어가면 이게 더해서 2개가 될 수 있어. 여기 한 자리밖에 안 남았는데? 그치? 그럼 경우의 수가 뭐밖에 안 나와요? 여기 라지알이고 여기가 스몰T인 거밖에 경우의 수가 없잖아. 왜냐면 똑같아야 되니까. 스몰R이 되면 이게 2개가 안 된다고, 여기 하나 자리로는. 이해돼? 그러면 엄마도 따라서 여기가 라지알이라는 거잖아. 근데 엄마는 라지알과 라지T 더해서 하나밖에 없냐? 이미 하나가 있잖아. 그럼 뭐예요? 여기는 스몰R이고 여기 스몰T가 돼야 말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끝. 자, 기억은 난자죠. 난자의 감수 1분열이 아니라 똑같은 거 2개는
상수 이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죠. 니은 마더한테서 마더의 유전자량은 스몰 t 라지알 스몰r이죠. 맞죠? 자, 동생이 태어날 때 아빠와 가의 표현형이 같을 확률대. 자, 봐봐. 자, 동생이 태어났는데 아빠와 가의 표현형이 같으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돼? 대문자가 몇 개가 돼야 돼? 아빠 대문자 몇 개니까? 3개죠. 자, 대문자가 3개가 나오는 경우를 구해봐야 하는 거거든요. 맞아? 대문자가 3개가 맞죠? 가의 표현형이 같을 확률. 대문자 3개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있을까? 근데 이게 다인자인데 성염색체가 껴있기 때문에 아들일 경우랑 딸일 경우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일단 만약에 딸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 딸일 경우는 아빠가 무조건 이거 하나를 줘야 되거든요. X를 줘야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리고 아빠가 무조건 라지 R 하나를 주게 돼 있어. 이렇게. 맞죠? 자,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엄마는 무조건 스몰 t밖에 못 주거든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100%죠. 이해돼요? 물론 딸일 확률 2분의 1이지만. 자, 그러면 대문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럼 여기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라지알을 줘야 돼. 그럼 이거 확률 얼마? 딸일 확률 2분의 1, 그 다음에 엄마가 라지알 줄 확률 2분의 1이죠. 이렇게 되면 대문자가 3개죠.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아들일 확률은요. 아들일 확률은 일단 엄마가 무조건 스몰 t를 주기 때문에 아들일 확률 이거밖에 안 돼. 일단 아들일 확률 2분의 1 요거. 그럼 여기서 대문자 3개가 이제 나올 수 없잖아요. 여기 대문자 2개가 다 온다고 해도 대문자 3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탈락. 딸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거죠, 확률이. 얼마? 4분의 1이 되겠다. 틀렸네요.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다. 됐지?